발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권영화 서울기독교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뵙겠습니다. 아우, 정말 예. 요새 너무너무 바쁘시죠?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 제목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정말 지금 이 현 세대를 딱 나타나는 그렇죠. 제목인 제가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일찍 냈어야 되는데 바쁘다 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예. 아,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됐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이전에도 한 3권 정도 썼는데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주로 반도체 얘기만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도체랑 투자랑 아,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쉽게 좀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쵸. 저도 이제 예. 읽어봤더니 뒷부분에 반도체 투자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뭐 예. 2035년까지 미래 예. 시나리오도 쭉 이제 예. 써주셨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 ETF 예, 어떻게 예.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예. 너무 쉽게 쓰여져 있어서 예. 저도 한숨에 이게 후루룩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코스피가 또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미 19만 원을 안착을 한 것 같고, 이제 지금 반도체주의 이 초강세가 6개월 작년 하반기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AI의 기본은 반도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면 그 안에 반도체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AI가 최근에 보시면은 뭐 챗GPT 생성형 AI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또 나온 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에이전틱 AI 네. 그래가지고 이제 AI가 또 나왔고 또 앞으로 보면 이제 피지컬 AI가 또 아마 조만간에 이제 많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 외에도 보시면은 뭐 또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 가지 않고도 기기 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보시면 스마트폰도 지금 AI 기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 가지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AI가 당분간 대세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도 앞으로도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AI가 대세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과거에 그 예. 슈퍼사이클은 예. 스마트폰과 PC가 이끌었다면, 예. 이제는 AI가 이끌 거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사이클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예. 슈퍼사이클이 그 이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보시면은 예전에 PC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개인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개인용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개인용이라는 거는 그 인구수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쓰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네. 일단은 멈춥니다. 포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AI라는 거는 그 개인도 물론 많이 쓰지만 보시면은 또 기업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보시면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AI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게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갈 거고 보통 한 10년은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럼 그 사이클의 길이, 그러니까 호황인 길이가 예전보다 그 주기가 길어진다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AI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앞으로 대세지 않나. 네. 그 한계점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보면. PC나 뭐 스마트폰은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5년, 10년 가면. 근데 AI는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네. 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면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예. 참 이 말이 무섭네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말도 또 될 수도 있는 근데 거 그렇진 아닌가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AI가 불과 뭐 3년밖에 안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초입이거든요.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또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AI를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도태되니까 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많은 기업들도 아직 안 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안 쓰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챗 GTP 이거밖에 쓰고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쓸 수 있는 거 엄청 많다는 거죠. 앞으로는 또 제가 봐도 앞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이런 거는 또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데도 다 반도체가 쓰입니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산업의 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모든 반도체가 다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꺾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단 이제 불황이 오면은 어느 정도 꺾이겠죠. 네. 근데 이제 꺾이더라도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시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예. 아, 그게 달라지는 거. 사실 근데 그 2022년 이제 말에 처음으로 이제 예. 챗 GPT 생성형 AI가 예. 나왔을 때만 예. 해도 예. 그 다음 년까지만 해도 이 메모리 반도체는 예. 별로였어요. 그쵸? 예, 그쵸. 주가도 예. 막 4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예. 삼성전자 주가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에 확 이게 수요가 올라가면서 예. 지금은 완전 이제 호황기로 들어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일론 머스크도 나서서 지금 예. 한국 뭐 예, 반도체 그렇죠. 인재들 막 땡겨가려고 하고 예. 그만큼 이제 급하다는 거. 이 메모리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보시면은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시스템 반도체랑 비교하면 불과 2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앞으로의 어떤 그 디바이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프로세서가 쓰이면 그 옆에 네.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쌍으로 쓰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병목 현상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성능이 나와야만 이게 성능이 빨라지는 거예요. AI AI가. 성능이 예, 빨라지는 예. 거죠. 예. 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AI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네.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앞으로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베라루민 예, 이제 예. 양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상위, 차상위 이렇게 모델로 나누는 예, 전략을 그렇죠. 한다고 이제 예. 최근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좀 좋은 뉴스인가요? 어떤 전략인가요? 일단은 좋은 뉴스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메모리는 3사에서 지금 과점 상태죠, 거의. 뭐 삼성하고 SK, 마이크론.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뭐 최근에 이제 HBM4에서 빠진다는 얘기도 네. 나왔는데, 탈락했다고. 예,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건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아, 뭐 그래요?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반반입니다. 일단은 좀 아,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렇게 이제 두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삼성이나 SK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양사 합치면 한 8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다 보니까 중요하죠. 예, 이 두 회사가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난 3년 동안 삼성이 맥을 못 쳤죠. 왜냐하면 이제 HBM3에서 네. 상당히 성능이 문제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납품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메모리를 다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메모리가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보시면 HBM4 같은 경우에 성능이 더 우수하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다른 전략을 썼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메모리를 SK 하이닉스는 1B 드램을 썼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C 드램 네. 훨씬 더 좋은 공정을 아. 사용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파운드리 공정을 자체적으로 삼성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노대에서 보시면 4나노 공정을 썼어요. 네. 예,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TSMC랑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TSMC의 12나노 공정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4나노 공정이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 이게 예. 메모리 설계를 그 예. 정 부장님 오시고 다시 하는 예. 거가 예, 예. 지금 이제서야 이제 효과가 그렇죠. 나서 조금 그렇죠. 완전 이렇게 치고 나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마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약간 그 업그레이드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꿨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납품도 더 빨랐죠, 엔비디아. 맞아요. 예, 더 빨랐고 그다음에 성능도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능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을 이제 최상위 제품에 쓸 수밖에 맞아요. 없는 네.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SK 하이닉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삼성이? 약간 이런 예. 느낌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삼성이 유리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SK가 유리한 면이 분명히 각각의 있어요. 유리한 면은 뭐예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좋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캐파가 더 많아진다는 거, 네. SK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비디아를 우선적으로 선점했다는 거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마 삼성에서 쫓아가긴 어려울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지금 봐도 엔비디아는 한 3분의 2 정도 네. 아마 납품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삼성은 뭐 한 3분의 1 가까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물량을 보시면은 네. SK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삼성이 성능이 일단 더 좋아요. 네. 예,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 캐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메모리 삼성이 탈환을 했거든요. 네. 일이 하다 보니까 삼성이 더 유리한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본력.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그 삼성전자 현금 보유액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까지 한 200조 원 넘을 것 같아요. 와. 예.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산업은 자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아마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단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수량을 더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네.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서히 늘려갈 겁니다. 음흠. 예,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 삼성전자는 사실 파운드리 사업부가 되게 네.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삼성이 분명히 파운드리에서 잘할 거다. 그런 얘기를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은 왜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아. 예. 일단은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불과 8%도 채 못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뭐 작년 말부터 지금 이제 애플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A16, 지금 네. 예,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수출했기 때문에 아마 양산은 아마 내년부터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겠죠. 그 전에 또 작년 말부터 이제 엑시노스가 이제 2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엑시노스 2600이. 네네. 그러면서 물량이 상당히 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보시면은 예전에도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가 마켓시어가 높을 때는 19% 네. 갔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엑시노스가 빠졌기 때문에. 아. 스냅드래곤이 이제 탑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전에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 중에 반 이상이 예전에는 내부 매출이었어요. 그 엑시노스 설계하는 팀. 네. 그게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거든요. 네네. 거기서 설계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엑시노스를 안 써버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일거리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켓시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자는 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번 달에 또 언팩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갤럭시. 그 전에 보면 이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게 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칩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남의 칩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써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나 퀄컴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TSMC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독점적으로. 예, 할 데가 없으니까. 네. 내심 이제 삼성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항상 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애플 이런 기업들이 퍼스트 벤더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먼저 예.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퍼스트 고객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선을 배정을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밀려요. AMD나 퀄컴 이런 네. 기업들은. 예전에도 보시면은 AMD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밀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때 이제 제품을 생산 못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갔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가격적인 것도 상당히 비싸요. TSMC는 상당히 비쌉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제가 보기엔 한 30% 이상은 싼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능도 좋게 나오고 가격도 싸고 또 납기도 분명히 빠를 거래요. 왜냐면은 삼성은 또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메모리, HBM 할 수 있고 패키징도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통 창구가 간편한 거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파악이 빨라요. 다른 데서 하면 서로 막 떠넘기거든요. 맞아요. 예. 네 잘못이니, 예, 네 맞습니다. 책임이니. 예. 예. 그리고 또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쓰게 되면.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삼성한테만 얘기하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딱 알아서 갖다 줘요. 제가 예전에 상사했을 때도 상사의 장점이 뭐냐면 모든 부품을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이라는 통창구가 거죠. 한 군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한 군데서 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이제 제품을 딱 내놔야 되는데 네. 칩 이게 이제 빨리 이제 납기가 된다라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보면은 납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 퀄리티, 납기 이게 중요합니다. 세 네. 가지가 이 모든 게 만족스럽다는 거죠. 네. 삼성은 음흠.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항상 끌려다녔어요. 고객들이 TSMC한테 제발 좀 해줘. 가격 원하는 대로 줄게. 이런 식이었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TSMC에서 안 해주면 끝이었어요.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건 엄청난 그들한테도 메리트가 메리트가 있죠. 예, 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객들도 벤더를 세 개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기본입니다. 저도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경쟁을 또 시키고 또 한 군데서 이제 납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이 그러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점보다는 과점이 예, 훨씬 맞습니다. 더 전체적인 예. 후생이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아직 한 자릿수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럼 언제쯤 이 두 예. 자릿수로 되고 제가- 영업이익이 또 예. 생길까? 지금 그 원래는 내년 정도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가 흑자 나오고 전환은 내년. 있는데 예. 이게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마 더 빨라질 것 이게 같아요. 예. 빨라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제 지금 주문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2년 전에 예측한 건데요. 네. 그래서 맞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2025년도에 떨어졌어요. 네. 지금 이제 한 8% 채 안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엑시노스가 기본적으로 깔아주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깔아주고 그다음에 또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조만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퀄컴하고 AMD도 아마 합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퀄컴이나 AMD는 예전에도 삼성 파운드를 썼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TSMC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떠났던 고객이 다시 돌아오고. 예,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많은 고객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빅테크나 그다음에 또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몇 개만 더 와주면 마켓 쉐어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예, 확실히 그리고 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 또 이 신뢰성이 검증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테슬라 맨 처음에 이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큰 기업. 그게 보면은 삼성이 솔직히 보면 마진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저가 수준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레퍼런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제 가동률이 중요하거든요. 파운드리는. 예전에 보시면은 뭐 몇 년 전에도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80%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동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가동을 많이 시켜야지만 이게 적자에서 금방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차도 왜냐면은 이제 자꾸 굴려줘야지 맞습니다. 매끄럽게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게 가동을 안 하면은 일단 놀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인원도 놀려야 돼요. 하기 때문에
저가로 하더라도 가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맞습니다.